이것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어떤 전달보다는 뭔가 정쟁의 소지,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완전히 확산된 우리 사회의 이 문화에 맞춰서 개 식용에 관련한 법제화를 하자는 취지니까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 사실 굉장히 허위 경력도 있고 공세였거든요. 공세 대상인데 그분 이름을 붙이면 될 법도 되겠습니까? 뭐 논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과잉 충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좀 낯이 뜨거워요. 앞으로 모든 기능도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과 같이 친구와 조사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불법 개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과 같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우리 개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많이 알려졌죠. 근데 최근에 어떤 저런 행사에 자리 가서 개 식용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 생각을 밝힌 거예요. 저게 좀 지난 얘기인데. 자,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개 식용 금지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법에 이걸 김건희법으로 부른다. 뭐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글쎄 그걸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식용 종식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정부의 강한 의지일 겁니다. 21대 국회가 개식용 종식에 마침표를 찍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용화되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그 법안을 보면요, 사람 이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죠. 그게 국민들이 쉽게 그 홍보를 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처럼 오히려 국민이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활력을 받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자, 윤석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김건희법이라는 이 표현을 놓고 약간 찬반 의견이 좀 갈리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 누가 먼저 쓴 겁니까? 이거 뭐 파기됩니까? 글쎄 뭐 누가 쓰셨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찬반이 나눴다기보다는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쪽과 뭐 붙이는 게 뭐가 문제냐 쪽 이겁니까 네, 지금? 그게 있는데 어떤 알려진 사람 또는 그 법안 취지와 연관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법 하는 거는 여러 번 있었는데 물론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반려묘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그 법안 내용이 개식용 금지 법안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한다는 뜻에서 그 앞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다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것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어떤 전달보다는 뭔가 정쟁의 소지,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반려견, 반려묘 문화가 완전히 확산된 우리 사회의 이 문화에 맞춰서 개 식용에 관련한 법제화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 법안 취지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국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이 법안 이 표현 김건희법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요 누가 했는지.
자료화면도 나온 것 같고. 아 그래요? 뭐 나오신 분이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 법의 취지, 식용 어떤 금지 반려동물에 대한 그 취지는 여야가 많은 동안 합의를 해왔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특히나 또 이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운동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근데 참 국민의힘이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지혜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냐면 이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 사실 허위 굉장히 경력도 있고 공세였거든요. 공세 대상인데 그분 이름을 붙이면 대법도 되겠습니까? 뭔 논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과잉 충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좀 낯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남기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사 한 개인의 의원이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충성 경쟁에 있어서 그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론으로 채택하면 안 되지요. 그 정도 지혜는 지도부가 가져야죠. 정치위원장이 올라오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막아야죠. 그리고 이거를 당론으로 했다면 지도부가 또 이거를 오케이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붙인 윤석열법, 한동훈 장관의 이름을 붙인 한동훈법 이렇게 희화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조금 더 좀 일반 상식적인 이게 과도한 충성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충성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윤석 대변인.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식용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법안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혜가 없는 거라. 거기에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딱 뭐 충성 경쟁 얘기하시는데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옆에 많은 의원들이 계셨으니까 아까 명단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이 전략적인 기지를 발휘했다면은 절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주위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식한다는 걸 훨씬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막 옆에서 말 걸고 하니까 누가 단식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표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지혜는 왜 민주당이 없습니까? 지금 지혜 논쟁으로 갑자기 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논박의 대상은 지금 이제 이 주제하고 똑같아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입법부가 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법 이름까지 충성법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혜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뭐 약간 날이 서는 듯한데 서로 조언한 걸로 그냥 마무리 급 마무리를 하셨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내용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 논박들이 있는데 내용 자체에서 개식용 금지 지금은 할 때가 됐다 이런 법 필요하다는 거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여야에서 각각 어떤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개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님은 아마 거기에 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 수입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여야 모두. 그래서 뭐가 이것만큼은 뭐 일치가 됐다. 이건 속도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고 그래서 당론. 근데 우리가 통상 어떤 당이 어떤 법안을 당론한다는 거는 굉장히 묵직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분한 논의가 됐는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론까지 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제 도살 장면을 많이 보게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거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픈하자면 저희 집에 푸우가 살아요. 푸우가 그 35kg짜리 차우차우 엄청 큰 곰돌이가 살고 있는데요. 뭡니까 그게? 예, 차우차우란 종인데요. 강아지예요. 개 종입니까? 예. 이름이 푸우인데요.
그 우리 부부가 살고 있어서 저도 애견인으로서는요. 예. 개식용 금지법을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고 또 애견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도 예,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법은 여야의 그런 뭔가 대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알겠는데 당론으로까지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다. 조승현 부위원장. 네. 이 와중에서 아까 뭐 이름에 대한 얘기지만 민주당도 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름은 뭐 이름이고 아무튼 내용은 찬성하니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축산법에 의해서 개는 가축으로는 돼 있지만은 축산물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법입니다. 현재 불법인데 다만 이제 관행상 불법에 눈 감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되었는데 점점점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그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더라도 아직도 묶어놓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막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분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먹기는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용인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는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국회 보좌관 할 때 한명숙 의원실, 추미애 의원실 있을 때, 표창원 의원실 있을 때 60개씩 도장 받아갖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죄 형량도 높이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육견 관련 단체거든요. 이게 또 이런 거 왜 이거를 금지시키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지금 반발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저런 모습도 있거든요. 일각엔 또. 저분들이 옛날에 막 식칼 들고 온다고 협박도 전화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도 있죠. 저게 먹고 사는 저게 이제 생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업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생업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고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점 소멸돼가는 과정이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출구 전략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분들이 그 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을 할 수 있게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없어져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물보호법 당론으로 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개 먹는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돼. 이건 불법이고 진작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식 명칭의 법안 이름은 아니고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부르는 건데 뭐 그걸 떠나서 내용 자체는 뭐 여야 좀 들으셨지만 뭐 다들 찬성해서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보면 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도 사실 유기견하고 유기묘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저 강아지랑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법을 더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법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으로 안착되고 그래야 되지. 김건희 여사의 그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순간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네 분 중에 두 분이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걸 또 키우시네요. 다른 두 분은 안 키우십니까? 저희는 좋아는 하는데요. 좋아는 하는데 키우진 않는다. 왜냐면 이제 도심에서는 안 키우고 저는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엔 많이 있죠. 시골에 저희 부친께서 아주 개를 사랑하셔서요. 모기향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기향도 피워준다는. 윤석 대변인은 혹시 안 키우세요? 예, 안 키우고 반려어는 있습니다. 물고기. 그걸 반려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물고기 아닙니까? 반려어입니다. 하여튼 뭔가 키우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오늘 또 뭔가를 또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분은 아니 뭐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을 하지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 그 발언 내용 좀 압축해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저랑 지연과 학연 또 사회에서 경력을 보면요,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위키트리 당시 소유자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커바나 콘텐츠하고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티켓을 5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연수 보러 갔어요. 보니까 박영선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 그분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만난 거는 작년에 비대위의 지도부 한 15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관저에. 자, 서영주 부대변인. 어제는 사실은 연결고리가 일절 없다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2번 만났습니다. 물론 그게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뭐 만남 자체가 굉장히 뭐 강하거나 그런 아니지만 만났습니다. 이거 뭐 말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설명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김행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뭐 이 김건희 여사의 친분 부분에 대해서 뭐 보수 패널께서 뭐 그런 부분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거를 부인하면서 아예 모른다는 식의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좀 알면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인사 자체가 혹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것인데 친분은 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아예 나는 김건희 여사 몰라요? 라고 했다가 어떤 기사가 나오니까 아, 몇 번 만났었고요. 뭐 접촉이 있었습니다. 또 몇 번 만났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대위 하면서 또 만났고 그럼 만난 거잖아요. 그럼 만나서 그때 만났어요 하면서 그런 기억들을 좀 되살리면서 또 친분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찔릴 게 없으면 저런 얘기를 아예 단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를 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이런 논박에 있어서 그거를 제기한 어떤 패널에 대해서 법적도 뭐 고발을 했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하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해도 나의 인사에는 전혀 그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여가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시작점이 깔끔하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근데 보니까 연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애초에 12일 날 그 모 방송평론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20년직이다. 뭐 그런 얘기 처음에 김행 지명자와 김건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이란 단어는 무게가 굉장히 커요. 20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왔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나온 얘기는 그거잖아요. 70년대 대학을 다녔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70년대 생이다. 어떻게 그런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직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겠느냐. 이제 이걸 얘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행사장에서 몇 번 마주친 게 있고 또 정치권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뭐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친분이 있어서 인사에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적시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거지. 결국은 김행 지명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지명된 건 아니라는 것만 전달되면 저는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2013년 12월 2일 점핑 위드러브전 개막식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친분이 있었다면 그 보수 패널에서 얘기하는 20년 지기의 인연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이게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행 지금 지정자와 아주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안면이 그냥 참석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적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정도의 의혹 정도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뺄셈을 잘하세요. 2013년에 만약 시작됐다고도 10년이죠. 10년이네. 20년은 아니고 10년이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그러니까 10년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알았으니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갑자기 또 둘이 또 논쟁을 하시네요. 청문회 가서 하세요.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또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또 그거를. 잠깐 이게 뭐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